3,400만 원,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오선우가 지난해 받은 금액이다. 오선우는 배명고와 인하대를 거쳐 2019년 기아에 합류했다. 프로 생활 7년째인 지난해까지 최저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그동안 1군 기회를 거의 잡지 못한 선수였다. 은퇴를 고려할 만큼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오선우는 이번 연봉 협상에서 당당히 요구할 만한 성적을 냈다. 124경기에서 타율 0.265, 437타수 116안타, 18홈런, 56타점, 오패스 0.755를 기록하며 모든 주요 지표에서 자신의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기아가 오선우 없었다면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나성범, 김도영, 김선빈 등 핵심 선수들에 잇따른 공백 속에서 타선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한 이가 바로 그였다. 시즌 초 2군으로 분류됐던 선수가 부상자 대역으로 출발의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후반부터 오선우를 주전 1루수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방출이 기정사실이었던 패트릭 위즈덤을 대신하여 그를 그라운드에 세웠다. 이는 차기 시즌을 위한 준비이자 오선우의 1루 수비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 감독은 시즌 종료 후 오선우의 수비 훈련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직접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26년 주전 1루수는 오선우라는 확신을 전하며 비록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고자 했다. 한 명 더. 기아는 이번 FA 시장에서 노련한 지명타자 최영우를 떠나보냈다. 2017년 처음 기아와 FA 계약을 맺고 작년까지 9년간 뛰며 클린업 타자를 절대 비우지 않았던 선수다. 기아는 최영우의 잔류를 바랐으나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쟁 끝에 결국 패배를 인정했다. 최영우의 공백을 단일 선수로 메우기란 어렵다. 부담을 분산해야 하는 순간이다. 당장은 나성범, 김도영, 김선빈, 새 외국인 타자 헤럴드 카스트로의 역할이 크겠으나 오선우 또한 올해 기아의 공격력을 결정할 핵심 선수다. 지난해의 짧은 빈남을 넘어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이번 시즌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오선우는 현재의 기회를 잘 알고 있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실상 1군 첫 완전한 시즌을 마친 직후임에도 그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까지 자발적으로 참가하며 올해를 준비했다. 기아는 이번 23일 1차 스프링 캠프 훈련지인 일본 아마미오시마로 이동한다. 연봉 협상은 대부분 끝난 상황이다. 지난 시즌 8위에 머무르며 대체로 훈훈한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오선우의 경우는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겨울 기아가 아무리 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연봉 3,400만 원의 기적을 만든 선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선우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올해 주전으로의 도약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선수 생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기아 타이거즈 오선우가 이번 시즌에도 강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까? 1996년생 오선우는 성동초, 자양중, 배명고, 인하대를 졸업하고 2019년 2차 5라운드 50순위로 기아에 지명되었다. 데뷔 첫 해부터 1군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목받았으나 뚜렷한 활약은 펼치지 못했다. 2024년에는 단 3경기만 1군에서 출전하는 대 그쳤다. 지난해도 오선우는 정규 시즌 개막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하며 또 다른 난관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렸다. 4월 12일 1군에 콜업된 후 꾸준한 타격 성적을 내며 자리를 잡았고 8월에는 한 달 동안 6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오선우는 124경기 437타수 116안타 타율 0.265, 18홈런, 56타점, 출루율 0.323, 장타율 0.432의 기록으로 시즌을 끝내며 개인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리그 최다 삼진 158개를 기록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의 잠재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제는 수비에서 드러났다.
팀 상황에 따라 일루수와 좌익수를 번갈아 맡았던 그는 여러 차례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 팀은 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지만 이는 선수 본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오선우는 지난 11월 외야에서 있다가 6, 7회쯤 일루로 들어가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다. 내야에 있다가 외야로 가면 괜찮은데 먼 거리에서 던지다 가까운 거리를 정확히 처리하는 게 더 어려웠다며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두 포지션을 소화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 한 자리가 고정되면 더 집중할 수 있고 홈런도 한두 개는 더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올해는 수비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오선우는 주전 일루수로 나설 수 있도록 지난 시즌 후반부터 일루 수비 연습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정규 시즌 종료 후에도 꾸준히 훈련을 지속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지난 9월 선수 본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고정된 포지션을 하나 담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부분이 2026 시즌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아는 이번 겨울 외국인 타자를 변경했다. 1루와 3루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패트릭 위즈덤과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 헤럴드 카스트로를 데려왔다. 기아는 위즈덤이 팀 내 최다인 35홈런을 기록한 점과 수비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인 타자들과 비교했을 때 위즈덤의 성적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타율 0.236은 규정 타석을 채운 43명 중 꼴찌였으며 출루율 0.321과 득점권 타율 0.207 또한 낮은 편이었다. 기아는 포지션 구성에 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코너 내야에는 3루수 김도영과 1루수 오선우가 자리 잡고 있고 변우혁을 포함한 백업 자원들도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외야에서는 중견수 김호령을 제외하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야수보다는 코너 외야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스트로는 내야와 외야 모두를 볼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이지만 기아는 그에게 주로 외야 수비를 맡길 예정이다. 이는 올해 오선우에게 풍부한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오선우가 지난 시즌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즈덤이 떠났고 카스트로가 주로 외야에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호 감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선우를 주전 일루수로 기용할 방침이다. 2025 시즌 말부터 이를 암시해왔다. 외야와 일루를 번갈아 맡았지만 이제는 일루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수비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므로 포지션을 고정하고 타격과 일루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실제로 이범호 감독은 2025 시즌 말 오선우의 일루 수비를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포구 능력은 괜찮지만 강하게 오는 타구에 대응하는 능력, 특히 바운드 판단에 약점이 있었다. 지난 11월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에서도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화했다는 소식이다. 중요한 것은 이범호 감독이 오선우를 중용하려는 이유가 그에게 장타력이 있기 때문이다. 1군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18홈런을 기록한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기아는 장기적으로 젊은 거포를 키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나이로 보면 오선우가 매우 젊은 편은 아니지만 제대로 육성한다면 앞으로 몇 년간 팀의 핵심으로 쓸 수 있다. 왼손 거포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신체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타를 잘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다. 다만 장타가 많을수록 헛스윙과 삼진도 많아지는 편이다. 지난 시즌 그는 무려 158개의 삼진을 당했다. 리그 최다 삼진 1위였다. 아직 경기 감각과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다. 곧 있을 아마미오시마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최영우, 삼성 라이온즈, 가 이적했다. 중심 타선의 공격력과 결정력이 분명히 약화되었다. 오선우가 성장해야만 최영우의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다.
30살의 실질적인 2년차 징크스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철저한 시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